예, 지난 10월 7일 분신을 시도했던 부분을 오늘 아침 10시에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저희 을지로위원회 입장을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와 홍익표 의원이 현장에를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왔고요. 병원에서 가족들을 만나서 특히 이제 지금 분신하신 분의 부인을 만나서 그분 말씀은 우리 남편도 문제지만 남편처럼 일하는 경비원 분들이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당부 말씀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무 환경에 대해서 청취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향후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을지로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고요. 일단 분신하신 분은 3도의 전신 화상, 중상, 아주 심각한 중상인데 처음에는 생명이 위독해서 많이 걱정했습니다만 일단은 그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향후 대수술을 6차례를 해야 되고요.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치료비 그리고 가족들의 당장의 생계대책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구 하나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동대표이나 직접 가해를 했던 분이나 또는 용역회사나 그리고 산재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무슨 뚜렷한 대책이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아직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재 처리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과 이 문제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업무 중에 생긴 스트레스에 의해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산재 처리가 되어야 된다. 특히나 요즘은 감정노동, 이 고객을 대하는 그런 노동에 있어서 고객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재해고 그것을 감정노동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노동에 의한 이런 산업재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산재 처리 문제는 당연히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과 저희가 협의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 노동자들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최저 근로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리고 업무 영역, 근로시간, 휴게, 휴무 등 근로조건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처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인권 실태에서 언어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근로자가 32.5%에 달한다는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방적인 인격 모독 이런 것들에 아주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날 국회에서 경비 노동자 실태 보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해나가겠다. 특히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 조직 파괴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 조직과의 한 라인을 만들어서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의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선 고용노동부에게 촉구를 합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 이런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의 고용 조건 및 근로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실태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그야말로 제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보호장치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조사도 안 돼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고용노동부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저근로기준조차 적용되지 않는 현행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실태 조사가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치로위원회는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물론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이렇게 경비원들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취급, 이 앞에 있습니다만 경비원도 인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목소리, 그분들 귀에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의 이 조항은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만 그렇게 이분들을 노예로 보는,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몇 분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김성규 대협력국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정치 우리 민주연합 우리 정당에서 을지로위원회에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딱 타이틀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비 노동자도 사람이다. 이분들이 5층에서 떡 봉지채 이거 받아 먹어라. 그리고 뭐 가진 욕설과 그런 거로 인해서 일부 주민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노라고 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갑을 병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불이익이 우리 경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니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은 첫 번째는 우리 전 국민 아파트 사는 플러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거기 있는 경비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들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경비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벌써 12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대량 해고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3달 전부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 이런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말 무슨 불만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고 심지어는 월급을 줄여도 좋으니 그 자리만이라도 지키고 싶다, 이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우리 시민들과 또 정치권과 노동자과 함께 이 구조, 정말 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걸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어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그냥 헌법 문헌 속에서만, 문장 속에서만 보장이 되고 우리 경비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은 거의 극히 너무나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못나서도 아니고 구조가 그러하니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노동조합과 함께 또 정당들이 함께 노동조합을 하고 거기서 인간 존엄성과 노동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그 같은 직장의 동료로서 아픔을 공유하고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 없다는 대의 속에서 함께해 주신 김기란 부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김기란 부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란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뒷면제 이번에 있는 이만수 씨의 현 실태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만수 씨하고 같이 근무하는
한 분의 진술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만수 씨가 이거 분실을 하기 직전에 아마 많은 꾸지람을 듣고서 하는 것을 목격한 경비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만수 씨는 지금 현재 산소기를 꽂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지금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의 토대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이만수 씨 부인의 진술하고, 한 분은 같은 교대 맞는 경비원하고 목격자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상 보도가 이미 다 돼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만수 씨의 뭐 모든 저기는 시선 한 군데로 몰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재 처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사후에 대책을 좀 논의하자고 하는데도 입주자 대표께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밀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분이 너무 질타를 하고 그랬으면 그분한테 법정 소송을 해라, 이런 뜻으로 막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고, 입주자에서도 진짜 뭔가 모르게 이런 저기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좀 논의하자고 해서 오늘 저녁 때 7시에 그 대책회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도 처리가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진짜 얘나 민주노총하고 협의하되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 대처를 해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나 어려운 여건에서 이분이 이렇게까지 분신까지 하게 된 이유는 뭐 큰 건 없습니다. 전 주민이 이거 우리 그 아파트에서는 다 좋은 분들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유독이 이동에 이 몇 분이 너무 이렇게 이만수 씨를 참 진짜 하다못해 빵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던져주면서도 진짜 개 같은 취급도 못 받고 이런 처지가 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좀 분노하는 기분을 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 이번에 입대위에서 좀 더 좋은 사후 대책을 논의하고 좀 좋은 쪽으로 좀 해주시려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승현님. 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서부터 최저임금이 100%가 간신히 적용이 되는데요. 원래 이것이 유예가 됐었던 겁니다. 기억으로 3년 전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도 노동자이고 우리나라 시민이만큼 당연히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야당의 입장이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부 여당과 당시 입주자 대표님도 하여튼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의 맹점이 뭐였느냐면, 그러니까 최저임금 90%에서 최저임금 100% 다 주면 그래봤자 한 12시간 일하시는 분들 한 100만 원 드리는 건데, 그걸 다 주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 비용이 높아져서 줄 수가 없노라, 혹은 이렇게 최저임금을 다 주게 되면 해고를 시킬 거다, 그러니까 해고하겠다, 이러한 논지 때문에 결국은 최저임금 90%로 양보를 했고, 내년서부터 이제 100%가 적용이 되면서 사실은 해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계산을 해봤을 때 실제 아파트 관리비가 아무리 많아도 가구나 한 1,000원 정도 올라가는 걸로 좀 계산을 했었는데, 저 경제 이 단체 쪽에서는 뭐 10,000원이니 뭐 몇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핵심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의 아파트 환경을 만드는 데에 대한 저는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저희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들께서 매주 어떻게 분리수거 작업을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주시고 우편물이 올 때마다, 택배가 올 때마다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CCTV가 그것을 해주진 않거든요. CCTV가 분리수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택배를 저희 집에다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것도 아닌데, 껄핏하면 그 최저임금조차도 아까워서 이 CCTV 대신달고 해고를 하겠다라든가 수를 줄이겠다라는, 그래서 1,000원 혹은 500원을 아껴가겠다라는 이런 식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가장 사회적 약자이고 저항을 하기가 힘들고 주식되지도 않고 매년 이제 재개혁이나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라서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경비하시는 분들까지도 우리 아파트의 주민이고 공동체이고, 그래서 사람 중심의 아파트 문화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좀 공동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해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지금 최저임금 완전히 적용되는 것에 따른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부터 좀 차근차근 해보고요. 그리고 분들이 대부분 법적 사각지대에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분신 시도를 하신 마음 아프신 분뿐만이 아니라 경비하시는 분들 전체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시민으로서의 법을 적용받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병원을 갔더니 그 분신을 하신 이모 씨께서는 그 병원 관계자말이 일단 위험한 상황은 옮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독한 상태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의 상황을 놓고 우선 책임이 있는 입주자 대책회의하고 해당 아파트에,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좀 더 뭔가 선제적인 성의 있는 관심과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산재 처리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해서 그 처리해 주기를 저희가 기대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그분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파트란 주거 형태는 서울은 대도시 그리고 웬만한 중소도시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거 형태고,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사회적 약자로서, 그다음에 법적 안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과 관련된 안정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관련된 긴급 간담회와 함께 관계기관, 특히 그 고용노동부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환경 우리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그 환노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하게, 엄중하게 이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고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